토니 로빈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생 코치입니다. 잘 알려진 그의 고객으로는 마이클 잭슨, 빌 클린턴, 조지 부시 등의 유명인과 유명 기업들의 성과 향상을 돕고 있습니다. 토니 로빈스의 코칭 세미나도 유명한데 그 모습을 잘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I'm Not Your Guru가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는 토니 로빈스의 대표작으로 당시 미국의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독창성과 깊이입니다. 앞으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이 나오고 30년쯤 지난 지금 읽어봐도 아주 신선하게 느껴질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치료에서 흔히 쓰이던 NLP를 성공적인 삶을 위한 지침서로 잘 풀어낸 책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만큼 깊고 체계적입니다. 또 이 책을 읽으면 토니 로빈스 특유의 뜨거운 마음과 힘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공입니다. 성공의 핵심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는 능력에 집중, 또 하나는 지속되는 변화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인생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좋은 변화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지속되는 변화를 만드는 핵심 기술인 조율은 따로 깊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성공의 세 가지 기본 원칙입니다. 먼저,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결단입니다. 결단은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결단이란 다른 선택의 가능성을 완전히 잘라내는 마음의 결정입니다. 결단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지금 이곳에 미약해 보이는 변화도 10년 뒤 그 변화가 만들어내는 차이는 엄청납니다. 지금 이 순간의 결단에 따라 10년 뒤 나의 모습, 건강, 삶의 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내 운명은 환경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의 내 결단에 달려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의 결단이 가진 엄청난 의미와 힘을 알고 결단 내리기를 즐기고 자주 결단을 내려 결단력을 키울 것을 권합니다. 진정한 결단을 할 수 있다면 불가능은 없으며 이런 강한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큰 고비이며 마음을 먹고 나면 의외로 실천은 쉽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결단을 내렸는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 행동이 지속되는지를 살피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매 순간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의 결정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왔습니다. 결단에 대한 두려움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방법을 모른다고 해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겠다는 결단을 내리면 길이 열릴 것이며 잘못된 결단이었다고 해도 그것으로 배움을 얻고 또 좋은 결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시 기본 원칙으로 돌아와서 기준을 높인 뒤에는 부정적인 신념을 바꿔야 합니다. 의심과 불안을 만드는 나의 믿음들을 찾고 확신을 만드는 신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략을 바꾸는 것입니다. 앞에 두 단계가 잘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롤 모델을 찾아 그들의 전략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 성공 공식을 제시합니다. 진정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과감히 행동하고 잘 되는지 주목하고 성취할 때까지 전략을 바꿔가며 지속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 5가지의 인생 분야를 제시했습니다. 토니 로빈스가 가장 강조하는 분야는 감정입니다. 감정 분야에서의 성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빠지지 않고 늘 긍정적인 감정 상태로 살아가는 것, 즐거움과 고통이라는 감정을 어떤 것과 연결할지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내용은 곧바로 조율로 이어집니다. 행동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고통을 회피하기 위한 것, 그리고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 사람은 보통 고통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 감정의 문턱을 넘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행동의 근본 원인, 다시 말해 즐거움과 고통을 잘 활용하면 지속되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 원리는 이렇습니다. 나쁜 행동에는 고통을 연결하고 좋은 행동에는 즐거움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쁜 행동은 피하고 좋은 행동을 추구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런 고통과 즐거움의 연결을 무작위적인 환경과 본능에 맡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연결에 따라 나의 운명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보통은 강한 감정적인 사건을 겪으면 그 고통과 즐거움에 따라 크게 둘 중 한 가지 방식의 회로를 연결합니다. 이런 고통을 절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 혹은 이거 아주 좋은데 또 할 거야. 이 패턴이 NLP에서는 프로그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며 호오포노포노에서는 기억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느새 내 집 안을 가득 채우는 잡동사니들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패턴들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하나씩 새겨지며 자동적인 반응을 이끌게 됩니다. NLP는 패턴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호오포노포노는 패턴에 얽힌 집착을 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빠르고 깊게 내면의 조율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조율 작업은 다음 6단계로 진행됩니다. 초점을 원하는 것에 맞춰 진정 추구하는 것을 찾고
변화하지 않는 것에는 끔찍한 고통을, 변화하는 것에는 짜릿한 즐거움을 연결합니다. 변화에 있어서 어떻게의 중요성은 20%에 불과하며 왜의 중요성이 80%라고 말합니다. 다이어트를 예로 들면 이해가 쉽습니다. 흔히들 어떻게에 주목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왜에서 발생합니다. 이 단계에서 왜를 스스로 강하게 납득할 수 있다면 변화의 80%는 충족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패턴을 중단합니다.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생각, 감정, 행동의 회로를 교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료하면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SNS에 접속해 즐거운 자극을 느끼며 오랜 시간을 보내는 패턴이 있다면 그 사이사이에 일상적이지 않은 방해물을 끼워 넣어 패턴을 교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기분이 나빠지는, 머릿속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방식의 패턴은 패턴 뒤섞기 기술을 사용해 그 사람과 연결된 나쁜 감정을 웃기고 유쾌한 감정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나쁜 행동이 제공하는 즐거움과 같은 혹은 비슷한 즐거움을 주는 대안 행동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든 패턴을 반복해 신경 회로를 발달시켜 익숙해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변화인지 다음 5가지를 점검해 봅니다. 다음은 관점입니다. 관점은 외부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어떤 사람은 크게 동요하며 두려워하지만 누군가는 그 속에서 큰 기회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관점이 달라지면 정반대의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 해석에 따라 느낌, 행동,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관점을 바꾸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바로 질문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인 질문에 늘 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생각이라고 부릅니다. 저 옷 예쁘네 라고 생각을 하려면 저 옷 어때? 라는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 질문을 의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옷에 관심조차 없었다면 그런 질문도 답도 생각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하지만 대부분의 질문은 무작위적이고 본능적인 것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무작위적이고 본능적으로 관점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작위적인 느낌, 행동,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이라는 것은 그 특징이 나쁜 질문을 하면 나쁜 답이 나오기 마련이고 좋은 질문을 하면 좋은 답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이든 하기만 하면 우리 뇌는 기어이 답을 해내는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면 좋을까? 라고 질문을 하든 이 순간 감사한 것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하든 우리의 뇌는 그에 맞는 답을 기어이 찾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인 질문을 바꾸고 수준 높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점을 바꾸는 또 다른 기술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말로 표현하기 전에는 그것만의 특정한 느낌을 경험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말에 갇혀서 그 관점으로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내가 경험하는 것은 내가 겪은 사건 그 자체도 내가 느낀 느낌 그 자체도 아니며 내가 붙인 말이 곧 내가 경험하는 나의 세상인 것입니다. 유행하는 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같은 말을 해도 이전에는 심오하고 낭만적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저 손발이 오글거리는 사람이 됩니다. 섬세하게 속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더 이상 낭만이 아닌 민폐가 됐습니다. 같은 감정을 느껴도 이전에는 당황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멘탈이 깨지게 됩니다. 당황한 사람과 멘탈이 깨진 사람의 상태와 행동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이전에는 무언가 그저 싫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극혐합니다. 그 둘의 행동은 크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이런 말을 만들기도 합니다. 영화 바이스에서는 큰 돈을 투입해 싱크탱크 단체를 운영하고 전쟁에 찬성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버섯구름이라는 유행어를 개발해내 전쟁의 찬성 여론을 끌어올리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부동산 상속세라는 말 대신 사망세라는 말을 개발해서 반대 여론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저 재미로 쓴다고 여기는 정치인들의 유치한 별명들도 거대한 자본과 치밀한 계획의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만들어진 단어 하나는 역사를 바꿀 만한 거대한 힘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무작위적이며 본능적으로 말을 선택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풍성하고 아름답고 기분이 좋아지는 표현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느낌도 전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유는 직관적이고 잘 아는 것을 통해서 복잡하고 잘 모르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전류는 흐르는 물과 같다는 비유는 과학 교과서에서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습니다. 비유는 빠르고 직관적인 이해를 돕고 직관적인 느낌과 이미지, 감정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비유를 받아들이면 필요 이상의 신념과 감정, 가치관까지 받아들이게 됩니다. 직장은 마치 지뢰밭과 같아 라고 비유한다면 하루하루가 긴장과 불안의 연속일 것입니다.
대신 즐겁고 힘을 주는 좋은 비유를 선택하면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감정입니다. 감정은 그 자체로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이자 가치입니다. 만약 목표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게 되면 뭐가 좋은데? 라고 반복해서 묻는다면 그 끝은 어김없이 감정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바깥 세상을 향해 손발을 뻗으며 아둥바둥해서 결국에 얻고자 하는 것이 뇌 속의 생화학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나침반과 같습니다. 좋은 감정은 잘 가고 있다는 뜻이며 나쁜 감정은 단순한 불행이 아닌 행동을 촉구하는 신호입니다. 인식 혹은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쁜 감정도 나를 안내해주고 있는 고마운 선물이며 바른 길로 안내하는 소중한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늘 활기차고 긍정적이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매 순간이 삶의 궁극적 목표이며 또한 그것이 바른 길로 걸어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바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신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상태가 신체 활동을 만들기도 하지만 신체 활동이 상태를 만들기도 합니다. 침울한 기분이 침울한 자세와 움직임을 만들고 그것이 또 침울한 기분을 만듭니다. 의도적으로 신체 활동을 바꾸면 상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세와 시선, 걸음걸이만 바꿔도 금세 기분이 달라집니다. 활동적인 스포츠를 30분만 해도 상태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질문과 표현법, 그리고 세부 감각 조절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를 즐겁게 만드는 방법을 25개 이상 찾아놓을 것을 권합니다. 저자는 마음의 단식을 도전해 볼 것을 권합니다. 10일간 부정적 감정에 빠지지 않고 부정적 감정을 느껴도 2분 이내에 알아채고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감정의 역할을 알고 빠르게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줄 것입니다. 다음은 마스터 시스템입니다. 마스터 시스템은 행동의 원인이 되는 우리 내면의 프로그램입니다. 상태, 질문, 가치, 신념, 참고 경험이 있습니다. 근본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과가 아닌 원인을 다루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표면적인 행동이 아닌 근본적인 시스템을 다루어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상태는 수행 능력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언제나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신체적인 활력, 명료한 생각,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은 앞서 다룬 관점과 같습니다. 추구하거나 회피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보다 더 큰 존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정해진, 주어진 혹은 어쩌다 설계된 가치를 수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닌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의지대로 가치를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추구할 가치의 목록과 우선순위를 찾고 주도적으로 정하며 일관되게 따르면 더 큰 자기 확신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신념입니다. 신념은 우리의 내면에서 절대적인 명령과 같이 작용합니다. A에 대해 B라고 느끼도록 A를 하게 되면 B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사실로 믿는 그 느낌을 보편적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뇌 속에서 끊임없이 크고 작은 판단을 내리는 내 머릿속의 판사가 바로 규칙입니다. 성공, 실패, 사랑받고 있음, 무시받고 있음, 자신 있음, 만족스러움 등의 판단을 내리는 기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나의 행복과 불행을 맡겨버리도록 또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지나치게 어렵고 기분이 나빠지는 것은 지나치게 쉽도록 규칙을 설정하고 살아갑니다. 또한 자신만 아는 규칙을 타인에게 알려주지도 않고서는 규칙을 어겼다고 화를 내곤 합니다. 행복하고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 자신의 규칙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럽게 느끼는 것에 대해 쉽고 유연한 규칙을 갖도록 그 기준은 통제 가능하도록 기분 나빠지는 방법은 적고 기분 좋아지는 방법은 많도록 하며 인간관계에 있어서 규칙은 명확히 공유하고 적절히 타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념 중에서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에 대해 믿는 대로 일관되게 행동하며 정체성의 변화는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대단히 큰 원동력이 됩니다. 참고 경험은 마스터 시스템의 모든 요소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똑같은 철제로 냄비를 만들 수도 있고 칼을 만들 수도 있듯이 똑같은 경험을 겪어도 각자가 머릿속에서 빚어내는 믿음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신념이 책상의 상판이라면 참고 경험은 책상의 다리와 같습니다. 참고 경험은 믿음의 근거가 되고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경험이 많을수록 더 감정적일수록 책상의 다리는 많아지고 굵어집니다. 참고 경험은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뿐 아니라 들은 이야기, 읽은 책,
접하는 미디어, 심지어는 그냥 머릿속 상상도 참고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저 머릿속 상상에 불과해도 믿음의 강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경험은 신념의 정도를 결정합니다. 신념은 믿는 정도에 따라서 의견의 수준, 신념의 수준, 확신의 수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때로 아주 강한 믿음은 과감한 행동을 이끄는 성공의 원동력이기도 하나 유연함과 여유를 막기도 합니다. 믿음이 강할수록 그 믿음에 대한 공격은 곧 그 사람에 대한 공격이 되어 강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기존의 신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강한 고통과 연결짓고 질문을 통해 다리를 흔들고 제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은 자칫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에 대한 요약이었습니다. 영상으로 처음 접한 토니 로빈스의 첫인상은 외모와 행동이 대단히 크고 투박하고 과격해서 지적인 느낌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토니 로빈스에 대해 누군가는 저런 식으로 흥을 조금 돋워서 동기부여를 조금 잘하는 재주 하나로 유행을 조금 타서 어린 나이에 운 좋게 성공한 사람 정도로 오해할 법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어보면 놀랍도록 깊고 또한 지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런 뜨거움까지 있다는 것이 대단하고 귀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 또한 그 힘을 대단히 잘 담아내서 몇 페이지 읽는 것만으로도 그 기운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토니 로빈스 책의 특징 중 하나는 독자에게 과감하고 큰 기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어렵고 복잡하고 양도 많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들도 그렇습니다. 마치 이봐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소리치며 등을 두들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저희 아룸 카페에서 이 마인드맵 파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룸 채널에 멤버십을 오픈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자는 2주마다 업로드되는 멤버십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을 쓰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